52페이지부터 제도 2강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도면 치수 기입 방법입니다. 이거는 도면 치수 기입 방법이 좀 복잡한데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순서로 기입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현과 호 제도 연한데 여기에 종종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원호 두 개 이상의 원호라도 각각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면 표시한다면 그게 틀린 답이 됩니다. 그리고 현은 여기에서 곡선의 직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 치수기입은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호는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합니다. 호는 곡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는 뭐냐 하면은 곡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의 문제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도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기타 사항을 여기에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공 있잖아요. 공을 어느 방향에서든지 비스듬히 절단했을 때의 단면 형상은 무조건 원형 단면이 됩니다. 구는 모든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그 보는 점에서 점대칭,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원형 단면입니다. 자, 둥근 축이 있는데 그 둥근 축 일부에 평면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둥근 축인데 일부 평면이 있다는 것은 가는 실선 대각선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인장 강도가 요즘 이 메가파스칼하고 뉴턴을 많이 쓰는데, 메가파스칼 330 메가파스칼일 때는 지금보다 조금 앞선 세대에서는 뭐냐면 킬로그램 F/per 제곱밀리미터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메가파스칼을 킬로그램 F로 고치려면은 9.8을 나눠줍니다. 반대로 킬로그램 F/per 제곱밀리미터는 메가파스칼로 하면 9.8을 곱해줘야 된다.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산업표준구역 KS인데 A는 뭐냐면 기본적 공통적이고요. KSB는 기계고 KSC는 전기 및 전자고 KSD는 금속입니다. 이것도 뭐 쉬운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도면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는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표제란,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에 표제란에 들어가는 그 기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가다가 우리 뭐가 나오나, 분명 있죠. 분명하고 도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표제란에 쓰는 게 불가합니다.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 표제란은 어디에 쓰이느냐? 도면이 있으면 도면 아래, 오른쪽 아래가 표제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에서 표제란이 없을 때도 여러분 꼭 척도는 기입해야 됩니다. 재단 마커는 불필요하다. 간혹 다음 중에서 필요 없는 것에는 재단 마커 기록한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도 미만, 90도 미만을 예각이라고, 90도 직각이죠. 90도 초과를 둔각이라고, 180도를 평각이랍니다. 180도 초과를 우각 또는 요각이라고 하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열각 또는 철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관련 제도에서 관련 치수 기록하는 게 요게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집중적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해 준다. 그럼 참고 치수는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 숫자를 쓰고 괄호를 붙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련 치수는 중복할 필요는 없겠죠. 중복 기입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 안 해도 다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투상도, 보조투상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주투상도에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 도면에 척도를 사용할 때 각 그 품목 번호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사용된 척도를 기입합니다.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 도면
우측 아래 표제란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치수는 중복적으로 어디에 기록해 줘야 되냐면 정면도, 항상 우리가 제도할 때는 정면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53페이지에 제도 용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A4 용지죠. 그죠? 근데 A 용지하고 B 용지가 있는데 이거 가로 세로의 B는 1대 루트입니다. AB 용지는 가로와 세로의 B가 1대 루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A4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 용지 같은 아주 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 A4 식으로 접어야 되겠죠. 자, A4 이게 요거는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210 곱하기 297이다. 가로는 210, 세로는 297인데 요 B가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제도 용지는 자, 가령 주로 A열을 기준으로 합니다. A4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A3는 어떻게 되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 A3는 딱 맞습니다. 297이 앞으로 가고 210을 곱하기 하면 420, 약 2배가 됩니다. A2는 그럼 A3에서 420이 앞으로 가고 297을 2배 하면 594가 됩니다. 그 다음에 A1하고 A0는 약간씩 1, 2씩 차이가 나도 어쨌든 2배씩 한다. 자, A1이 594는 앞에 420을 하면 840이 돼야 되는데 841입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5는 뭐 여기에는 210이 뒤로 가고 297을 2분의 1로 나누니까 148이 되더라. 요런 것 정도는 알아주세요. A3 제도 용지는 A4 약 2배다 하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도면 크기는 A열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면 접을 때는 앞면에 표제란 보이게 A4로 접습니다. A4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A4 제도 용지 넓이와 B4 제도 용지 넓이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데 그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이 틀려 있더라고요. A4 제도 용지는 요 210, 297 하니까 이렇게 되고 B4 용지는 또 여기 있죠. B4 364, 257 곱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4 용지가 여러분 뭐 A4 용지 약 1.5배 정도 큽니다. 2배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 옛날에 자주 나왔더라고요. 46 파이 20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여러분 책에 교재에도 이게 자주 나와 있습니다. 지름 파이는 지름 20mm인 구멍이 46개다. 자, 이제 53페이지 제도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거 읽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안 씁니다. 요즘 뭐 별로 안 쓰는데 전에는 오구 까마귀 입처럼 생겼다. 오구는 왜냐하면 까마귀 오자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까마귀 입처럼 생겼습니다. 여기다 먹물을 넣어서 그렸습니다. 옛날에는 연필로 먼저 그리고 그다음 먹물을 넣어서 그렸는데 어쨌든 모양이 복잡한 이런 것들은 그리기 힘들잖아요. 캐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운영자를 씁니다. 그럼 형판은 뭐냐면 여기에 각가지 문자나 뭐 도형이나 심지어 영어 ABCD나 뭐 여러 가지가 형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구는 그 제도 도면 먹물 입히는 거, 디바이더는 길이를 반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mm를 반으로 잘라면 2mm겠죠. 그래서 요 자에대가 딱 잘라주는 게 디바이더입니다. 자, 제도 용구는 요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도 이게 자주 나옵니다. 척도. 1대2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축척입니다. 축척. 실제 치수 40mm인데 2분의 1로 줄여서 도면에 표시하라. 그래 길이는 20mm를 하는데 그 크기는 40mm 한다. 현척은 1대1입니다. 똑같은 거. 배척은 실제 실물보다 크게 그립니다. 앞에가 큰 게 나옵니다. 2대1이면은 아까 실제 치수가 40mm면은 2대1이면은 80mm를 그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종종 나오는데 3대1 3이라는 숫자하고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3대1은 사용하지 않는다. 비례척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글자를 쓰고 그 밑에다 밑줄을 그어가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괄호래가 비례 아님이라고 해줍니다. 제도에서 사용하는 문자 크기는 문자 높이를 말합니다. 자, 54페이지. 척도기입 원칙. 제도에서 공통사용 척도 표제란에 기입합니다. 같은 도면에 서로 다른 척도를 나타낼 때는 그림 근처에 적용할 척도를 하나 표시해 줍니다. 일부 규정한 척도로 그리지 못할 때 부품번호 옆에 기입합니다. 표면을요, 이제 요즘은 뭐 잘한 옛날에는 그 다듬질 하는 거. 표면의 줄무늬 가공 기호 의미가 뭐냐? A, B, C, D, E, F 해놓고요. 그림 있죠. 자, 여기에 A에 나타난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퀄입니다. 이퀄.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가공으로 생긴 앞줄 방향 기호 기반 그림 투상면의 평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B는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가공으로 생긴 앞줄 방향 기호 기반 그림 투상면에 이거는 직각일 때를 말합니다. C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두 방향으로 교차합니다. 꽃표로. 그래서 이걸 X로 표시합니다. 그다음 D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여러 방향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교차 또는 무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다 이거는. E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동심원입니다.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F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위에 기호도 있지만은 그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멀티입니다. M이고 E는 동심원이니까 C고 F는 방사선이니까 R이 됩니다. R. 자, 요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IT 기본 공차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 억지, 중간 끼워 맞춤 등이 있는데 기준 치수가 크면은 공차를 크게 적용합니다. 정밀도 기준 치수 비율로 나타낸 거. 자, 끼워 맞춤 종류는 IT 여기에서 끼워 맞춤 종류를 표시해 주진 않는다. 요게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IT 기본 공차에서 끼워 맞춤 종류는 알 수 없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 밑에 IT 01부터 18까지도 있고 18까지 또 어떤 데는 19 이래 가지고 18등급도 있고 20등급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18등급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에서 구멍은 그 치수 공차할 때 대문자로 쓴 게 앞부분에 있는 게 구멍입니다. 파이 H8이라는 말은 구멍 H8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밑에는 IT 01에서 04까지는 게이지류, 5에서 10까지는 끼워 맞춤 부분, 11에서 17은 끼워 맞춤 이외의 공차에 적용합니다. 자, 이래 이제 구멍에 축이 있으면 축을 구멍에다 끼워 넣는데 헐거운 끼워 맞춤이 있고 그냥 끼워 맞춤이 있고 중간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은 항상 텅시야 생기겠죠. 그러니까 구멍 최소 치수가 축 끼우는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클 때는 헐겁겠죠. 끼워 맞춤이라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쨈세입니다. 쨈세. 구멍이 최대 치수가 샤프트 축의 최소 치수보다 작을 때는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중간 끼워 맞추면 쨈세, 틈새가 때에 따라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기입된 구멍 치수 파이 50 H7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준 치수나 구멍 종류 IT 공차 등급입니다. 요 세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그것도 세분화하면 틈새는 축이 구멍보다 작을 때 생기는 틈새입니다. 쨈새는 축이 구멍보다 클 때 생긴 쨈새, 간섭이 일어납니다. 최대 틈새는 최대 구멍, 그 다음에 최소축, 이럴 땐 최대 틈이 되고요. 최소 틈새는 최소 구멍
빼기 최대 축이 되겠습니다. 최대 점세는 축이 제일 큰 거, 구멍이 제일 작은 거, 이게 들어가도 이제 최대 점수가 됩니다. 최소 점수는 최소 축에서 최대 구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끄럼 회전 운동에 필요한 기계 부품 조립은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해야 잘 미끄러져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중간 끼워 맞춤, 축 구멍 치수에 따라 어떤데 틈새와 죄음새가 생깁니다. 자, 여기 봅시다. 파이 H 8H7에서 대문자는 항상 구멍이고 소문자는 축입니다. 세 가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 다시 말하면 축 지름보다 뭐가 구멍 지름이 커서 미끄럼 회전 운동 부품에 적합합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정밀 조밀 시 적용합니다. 억지 끼워 맞춤은 한 번만에 억지로 끼우면 나중 분해 조립 불필요한 부품에 적용하는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자, 2강 수업은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